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얼 케빈 크루 율쌤입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 실무 면접 1차 면접에서 아쉽게도 거듭 탈락을 하는 지원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때 문제 파악을 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두 가지 타입의 지원자 유형에 속해서 그간 아쉬운 결과를 받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승무원의 직무가 참 특별하게도 멀티플레이어적인 능력이 다분해야만 기회가 주어지는 직업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스펙, 나 영어가 부족해서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 토익과 그리고 토익 스피킹, 오픽 같은 영어 자격증의 점수를 높이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승무원의 직무에서 스펙을 맞췄지만 뽑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예를 들면 성실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지. 열정 만수르이신 분. 이 열정이 곧 원하는 결과라는 보상으로 이어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열정만 지속되고 결과를 내지 못하는, 한마디로 조금 속상한 이야기긴 합니다만 굉장히 고생은 하지만 실속은 없는 타입 은 아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성실함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나 이번에 제주항공 면접 보러 갈 때 다른 애들 스터디 5번씩 했다지? 나 15번 할 거야. 15번 하면 이번에는 불러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뭔가 승무원에 관련한 행동의 숫자를 무조건적으로 늘려서 소화하기만 하면 승무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잘하고 있다고 믿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부분들이 늘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특별히 관찰하지 못한 채 몸만 고생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것 또한 아쉬운 상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고 승무원의 멀티플레이어라는 그런 능력을 이해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들을 골고루 준비해야 할까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린다면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배우게 되는 사회적인 예절 같은 것들,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을 가장 우선시하시면서 살아가시는데 제일 마음 쏟으셔야 되고, 근데 요것만 준비한다고 해서 갈 수 있나?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두는 그 부분은 바로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은 뭔가?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 경험,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경험 또 뭐가 있을까요? 동아리 활동이나 또는 봉사활동, 그리고 실제로 직무 경험. 그래서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간단한 업무들이라도 실제 사회생활을 배워보는 여러분들의 경험, 이러한 부분 또한 챙겨주셔야 하는 승무원의 준비, 자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순위를 저는 스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승무원으로 합격하는 지원자들의 공통적인 스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에 대한 부분은 너무 스펙에만 몰두해서 준비하시게 되면은 안 되지만,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스펙 준비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좀 안타깝게도 아직 국내에는 2년제 출신의 분들에게 약간의 색안경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속상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분들 경우 특히나 영어 성적이랄지 기타 외국어 성적, 그래서 토익 점수라던가 JLPT라던가 이런 등등등의 점수를 최상의 점수로 받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시는데 마음을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점. 이거는
학사분들 그리고 전문대 분들 나눌 것 없이 우리가 학점 관리를 2점대 남짓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는 이런 분들 또한 토익 점수라던가 그 밖에 외국어 자격 점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마음을 쏟아서 면접관님, 제가 노력하면 또 점수 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골고루 준비하시는 것이 1차 합격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 같은 느낌이 조금 떨어진다. 그래서 아마 혹시 여러분 스터디 같은 데 참여하셨을 때 좀 너무 시니어스러운 것 같아요. 또는 좀 신입 같지가 않아서 뽑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들의 피드백을 받으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쉽게 풀어드린다면은 이 시니어 같은 느낌, 신입답지 않아 이런 느낌, 이건 어디에서 찾아오느냐? 바로 느릿느릿한 성격이나 굉장히 여유가 넘치는 이 느린 행동을 침착함이라고 믿고 사시는 그런 유형에서 그런 느낌이 좀 난다라는 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실무 면접에 들어오시는 면접관님들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면접에 직접 참여해서 내 후배 누구 할까 고르시는 어떤 그런 면접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유라라는 막내를 불러요. 유라야 하고 막내를 불렀는데 이 막내가 자, 요렇게 대답을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막내 한번 볼게요. 유라야 이렇게 부르니까 네, 네 상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빠릿빠릿 반응을 하는 친구가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신입 같은 느낌 누구한테 더 느껴지세요? 맞습니다. 후자. 두 번째 친구가 훨씬 더 신입 같았죠? 이처럼 뭔가 시키면 바로바로 할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을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연기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람들이 언제 나를 도움을 필요로 할까 생각하면서 주변을 많이 둘러보시고 신체적인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빠릿빠릿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다면 극복 가능한 사례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실무 면접을 탈락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들이었는데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개인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마다 이유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대표적인 이유, 앞에 평까지 합하면 약 4가지의 유형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혹시 내가 속하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힘으로 1차 면접을 합격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율쌤은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아참, 임원 면접 또는 최종 면접에서 거듭 탈락하는 우리는 이유 좀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분들의 특징도 연구해 두었죠. 그분들의 이야기 또한 추후에 영상을 통해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하루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 더 질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